네, 하성윤의 이 시각 HTS 동양증권 명동지점에 하성윤 차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저도 뭐 HTS를 지금 두 개의 화면에 여러 개를 지금 놓고 있습니다. 사실 뭐 HTS가 두 개가 아니고요. 이제 외환 시세도 봐야 되고 뭐 상품 시세 뭐 이 원자재 쪽도 있어야 되고 단말기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증권사 HTS는 이제 시세를 봐야 되니까 조그마한 거 하나 틀어놓긴 했는데 이 HTS를 잘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게 되죠. 자, 오늘도 이 하성윤 차장이 HTS 활용법을 또 잘 알려주실 것 같은데 오늘은 HTS 화면에서 어떤 정보를 좀 알려주실 겁니까? 네, HTS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수급 동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급 동향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수급 동향.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뭐 누가 팔고 누가 사는지. 사실 저는 이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이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의 그 HTS를 우리는 HTS라고 그러지만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래 단말기라고 그러는데 수급 동향 나와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죠? 맞습니다. 사실 이게 근데 정확한 그 정보의 공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병폐들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얘기죠. 외국인이 팔고 있으면은 판다 산다 이것만 가지고선 판단을 해버리니까 왜 사는지 왜 파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죠. 그죠? 자, 수급 동향 어디서 봐야 될까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크게 수급 주체, 매수 주체를 놓고 볼 때는 외국인과 기관, 개인 투자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를 이제 전문가 집단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와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는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정보 습득력이나 분석력에서는 좀 더 탁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과거 대한민국 증시의 흐름을 봐도 수급하고 유사한 점이 좀 많았습니다. 움직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지만 또 뭐 다른 표현은 마켓 메이커, 뭐 시장을 쥐락펴락한다는 의미도 되겠고 사실 외국인도 한 사람이 아니고 기관 투자자도 한 주체가 아니고 여러 주체가 모여 있는 거죠. 한 건엔 또 검은 머리 외국인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그 개미라는 표현 그리고 또 호구 이런 식으로 좀 폄하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지 제가 더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전체 시장의 수급 상황을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은 외국인이 59억 원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494억 원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은 427억 원을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대한민국 증시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11월 16일 날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추세가 연속성 있게 지속적으로 상승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 11월 16일 날 기점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파악을 한다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1월 16일자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에 11월 16일자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기관이 매수를 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기관이 연속성 있게 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기관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뭐 증권, 보험, 투신, 사모펀드,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 국가, 지자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그 시기에 투신에서 그 다음에 국가에서 매수를 하면서 지수 반등을 이끈 이후에 외국인과 개인은 어느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상승하면서는 외국인이 주축이 돼서 이 외국인 매수로 힘입어서 지수가 상승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가 중요하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이 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57억 원밖에 매수는 안 하지만 추세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같은 기간에 투신에서는 매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투신이 매도할 때 개인이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투신의 투자금의 상당 부분은 개인의 정식 주식형 펀드가 속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투신이 2,000포인트에 다다르면서 환매가 일부 일어나면서 개인들이 직접 투자를 한 게 아니냐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된 매수 주체로 볼 때는 개인과 연기금의 일부 매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과거의 패턴을 살펴보면은 외국인의 강한 매수와 투신의 매수와 연기금의 매수에 강한 동반세가 없다면 아무래도 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게 상승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눈으로 보면은 알죠. 그죠? 예. 근데 궁금한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고 파는 건 알겠어요. 눈으로 보면 다 열어보면 HTS 어디에 들어있는지 또 뭐 그것도 찾아보면 되겠는데 왜 사고 파는지 더 사고 팔 건지 이게 거기 HTS는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죠? 그걸 좀 풀어주면 좋겠는데 일단은 뭐 그건 조차 하고 업종별 수급 동향은 또 어떻게 체크가 됩니까? 네, 오늘 업종별 수급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본다면은요,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순환매, 그리고 순환매 속에서의 주도주를 찾는 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 부분은 업종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A라는 업종이나 A라는 종목을 어제는 샀는데 오늘 매도를 한다라는 부분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전문 투자자가 어느 정도 어제는 투자 판단을 좋게 내렸지만 순환매 속에서의 주도주가 오늘 보니까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어제 매수했던 종목을 비중 축소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크게 합쳐지게 되면은 이 부분이 무조건 순환매로서 나타나게 되고 그 안에서의 서로 외국인과 기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의 주도주 찾기가 일어나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업종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은 지금 대형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 기관의 매도가 상당 부분 많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반면에 중형주는 기관이 41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관은 현재 대형주에서는 비중 축소를 하면서 중형주에서는 매수를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승하는 업종은 의료정밀, 보험, 증권 업종이 되겠는데요. 특히나 보험 업종에서는 기관의 매도 물량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비스, 운송장비, 마찬가지로 현재는 기관이 매도세가 많이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상승하는 업종으로 매수세가 몰리지만 이처럼 하락하는 업종은 분할 매도 내지는 매도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수 역시도 그 관련 업종의 지수 역시도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이 현재는 섬유 의류 업종과 금융 업종, 운송 업종이 되겠는데요. 수급 여건이 대단히 좋습니다. 운송 업종은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세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요즘 중소형건설사들 말이 많지만 수급 여건은 큰 상황은 아닌 속에서 기관은 소폭 매수한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등장률을 클릭하게 되면은 매도 흐름도 포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을 선정할 때는 업종도 확인하시면서 선정하면 좀 더 도움되는 수익률 관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업종 내에서 누가 사고 파느냐, 그 마켓 메이커가 사면은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렇죠. 네. 근데 무조건 따라가다가 내용도 모르고 따라가면은 잘못하면은 덜컥 뒷북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제도 차바이오엔 얘기가 많이 나오더군요. 기관 투자자들은 알고서는 미리 샀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기사가 공개되고 따라붙으니까 거기다 팔았다. 매번 이것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참 이 HTS를 조금 더 활용하고 미리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좀 없는지요? 종목별 수급 동향도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수급 여건 하지만 실제 실시간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면은 무의미하겠죠. 먼저 삼성전자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사회자께서 지금 보시기에 삼성전자 주가가 160만 원 근처까지 상승하는 모습이었지만 추가적으로는 최근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요 중간 부분은 외국인 보유율을 나타내는 지표고요. 그 밑에는 기관의 매매 추이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보실 때 외국인이 좀 영향력이 있어 보이나요? 아니면 기관의 매수가 영향력이 좀 있어 보이시나요? 당연히 외국인 영향력이 크겠죠.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제가 알기로도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50.41%군요. 네.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큰 거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이 그러면 왜 팔았냐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이제 최종 판단은 외국인 투자자가 한두 투자자가 아니다 보니까 최종 분석과 판단 이후에
최종 버튼은 매수냐, 매도냐로 결론 짓게 됩니다. 결국 매수한다라는 부분은 많은 업종이나 종목 중에서 가장 선정이 됐다라는 부분인데요.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은 외국인의 수급 여건과 상당 부분 유사하게 최근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60만 원 근처에서 매수를 하다가 외국인이요. 이런 식으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근데 저기 이제 같은 기술적 시간에-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뭐 더블탑, 쌍봉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렇죠.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기술적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오류를 좀 많이 범할 수도 있는 것도 있죠.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는 사실 대한민국 시가총액의 20%를 점유하다 보니까 선물과 파생 상품과 연관져서 차익 거래나 뭐 비차익 거래 등등 매매가 일어난 종목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포스코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겁니다. 포스코 종목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 흐름하고 기관의 흐름하고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흐름이 포스코 주가가 상승할 때 외국인은 매도 내지는 그냥 비중이 어느 정도 흐름이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12월 들어서 기관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증가되면서 주가도 같이 연동돼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은 외국인과 그 기관의 매수나 매도냐 큰 폭으로 지금 검색이 안 되는 부분이죠. 결국 이런 부분은 탐색전이 발생되다 보니까 주가가 힘있게 상승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횡보하는 흐름을 나타낼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의 적극적인 종목인데요.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종목은 최근에 자동차 종목해서 주가 하락에 좀 혼동성이 있었죠. 근데 기아차 종목은 외국인이 같은 기간에 최근에 매수하고 비중을 늘렸지만 주가는 오히려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죠. 근데 수급하고도 연관성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기관이 물량을 매도하면서 주가 흐름하고 같이 연동되다가 최근에는 외국인 매수나 큰 흐름이 없는 상황에서 기관도 뭐 여지없이 어느 정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네. 기관의 종목은 기아차인 상황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기아차를 기관의 매수 동향과 흡사하게 움직이신다면은 투자 수익률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 배웠군요. HTS의 뭐 화면 구성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데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을 이렇게 그래프 밑에다 놔두면 좀 종목별로 참고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각 HTS 동양증권 명동지점의 하성윤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